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시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만한 수준에서 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건 전망 내지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가 이거 하루 이틀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명인복귀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매주 나와서 시황을 전망도 하고 전략도 의견이죠. 사실 지난 내용을 그냥 리뷰를 하는 것만으로는 그냥 말 그대로 복귀밖에 안 되는 것이고,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제가 보는 전략적인 포지션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요 한 두어 달간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업다운 변동성을 보지 말자. 오히려 시장 지수에 매몰되면 좋은 주식들 다 놓치고 괜히 잘 가고 있는 거 일찍 팔 수 있고, 혹은 좋은 종목 사야 될 자리에서 무서워서 팔릴 수도 있는 시장이에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가 이벤트가 꽤 굵직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보여주는 예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비가 올 거다,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거다고 하면 한 번을 맞추죠. 그죠? 예. 끝까지 비가 온다고 조심하라고 우산 들고 다니라고 하면 결국은 비가 오긴 와요. 그죠? 지금 시장의 조정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왔고 과열이니까 조심해야 돼, 현금 만들어야 돼, 조정 나올 거야, 그거 지금 계속 하고 있으면은 그냥 시장을 떠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만약에 이 시장이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 저도 부분적으로 그런 의견이 없진 않아요. 여기서 올라가 봐야 그렇게 많이 올라가게 하겠어? 오히려 완만해지지 않을까? 종목별 장세 이렇게 보고 있지, 시장 지수를 여기서 당장 조정 없이 4천 간다, 저도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한 번에 예상된 조정은 저는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지나갔어요.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과, 그리고 오히려 그 국채금리의 하락을 FED가 진정시키면서 다시 미국 채권금리가 1.2%대까지 떨어진 이 상황이 한 번에 조정 고비를 오히려 지나갔어요. 다음에 또 올 수 있는데 그게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게 아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냥 종목 매매하자는 거고, 제가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네요. 이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봅시다.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틀 동안 요 홍콩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홍콩 증시 차트예요. 갑자기 다이빙 해버리죠. 이틀 동안 홍콩 증시가 사흘 동안 홍콩 H지수가 12%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어제에도 영향을 미쳤고, 오늘도 지금 홍콩 시장 보시면은 얘네들이 개장하고 나서 쭉쭉 흘러내리다 오후장에 낙폭이 다시 커지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장중에 한 3천억 정도를 물량을 훅 줄였어요. 한 8,500억까지 선물 매수를 오늘 하고 있다가 요 홍콩이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대만도 좀 낙폭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도 똑같았어요. 어제도 중국 쪽에서 이제 중국 증시 개장하면서 생각보다 낙폭이 커지니까 시장이 아래쪽으로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이 잡혔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제 홍콩, 오늘 홍콩 떨어진, 중국 홍콩 떨어진 게 내용이 똑같아요. 규제거든요. 여러 가지 규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음원 독점권을 이제 회수한다든지, 그리고 중국의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킨다든지, 이 사교육 사업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중국이 이 시점에 왜 규제를 하느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미국과의, 그러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패권 경쟁일 수 있는데, 중국도 마켓이 크잖아요. 미국만 마켓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마켓이 큰데, 미국이 미국의 어떤 산업들을 좀 보호하고 오히려
자국주의의 카드를 중국을 가장 큰 공격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도 그 규제를 함과 더불어서 중국이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개방 경제를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왔잖아요. 한 10년여를. 그리고 중국이 이제 탈농촌화,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저임금 시대도 끝났고 이제 중국이 뉴노멀 뭐 내수 시장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개방 경제가 완전 자본주의 혹은 완전 자본주의화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게 사상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체제를 좀 더 강화하는 뭐 하나의 카드가 아닌가. 너무 특히나 이제 MZ세대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뭐 신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중국의 체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강화하고 가는 뭐 이런 측면이 아닌가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어제 같은 경우는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설마 규제, 사실 미국도 빅테크 기업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이슈이긴 해요. 지금 시대적인 이슈이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뭐 월마트 먹고 그죠? 뭐 다 먹어버렸잖아요. 뭐 오프라인 마켓을 그냥 다 먹어버렸고 물론 이제 오프라인 마켓이 점점 위축돼서 더 나빠질 건 없어요. 원래 오프라인 시장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테니까 우리가 일상은 생활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백화점 주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백화점이 오프라인 백화점 유통 사업이 완전히 침체권까지 최소치까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보복 소비를 사람들이 하러 쇼핑을 하고 그죠? 더 현대 물론 식품 쪽에 사람들이 제일 많지만 여의도 더 현대에만 사람들이 넘쳐나고 이런 오프라인이 최소한의 시장은 유지하겠지만 그래도 온라인 빅테크 기업들이 좀 독과점이 되는 이런 양상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보면서 이거 설마 혹시 이 홍콩과 중국의 이 규제 급락세가 유럽 미국 시장으로 약간 전이되는 게 아닌가라는 긴장도가 저도 어제는 조금 있었어요. 어제는 뭐 제가 주식을 팔진 않았지만 설마 그 중국을 스타트로 해서 제가 그런 경우는 잘 못 봤거든요. 과거에는 홍콩 시장이 뭐 금융 허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서 홍콩이 뭔가 변동성이 커지면 우리도 같이 따라가고 그게 유럽으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홍콩이 중국이 귀속된 이후부터는 사실 그런 변동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홍콩에서 많은 글로벌 IB들이 빠져나왔고 그 홍콩 시장의 뭐 규모 자체가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움직이진 않고 그냥 중국의 개별적인 국가적인 통제로 인한 급락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어제 음봉에 오늘 지금 분봉 보시면은 이거죠. 이게 코스피 종합의 이제 분봉 하락 장중 추인데 어제 이렇게 쏟아진 이 하락과 오늘 막판에 쏟아진 이 하락 이거 두 개 다 이제 중국 홍콩 급락이거든요. 근데 뭐 미국 선물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슈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은 중국 홍콩이 이렇게 월봉을 보면 홍콩이 지금 20년 추세 이 하단까지 내려와 버렸거든요. 뭐 밸류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까지 내려갈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얘네들 다시 또 안정 찾으면 오히려 금융시장의 하락의 뭐랄까 소스 하나가 소멸돼 버리는 거니까 뭐 저는 뭐 크게 긴장할 거 없는 수준이라고 봐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뭐 확산 우리 시장과 혹은 글로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존의 시황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생각인데 내려봐야 그러니까 제가 이따도 종목들과 함께 같이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부터 좀 더 오늘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주식을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주식은 어차피 투자는 예금과 달리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험에 대한 관리, 그죠? 통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황을 얘기할 때도 이제 리스크 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걸 한글로 쓰니까 이상하네. 리스크 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리스크 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위험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내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의미의 리스크 온이라고 해서 위험이 커지는 게 아니고 그 위험을 감내를 하느냐, 리스크 오프면 오히려 위험을 회피하느냐 이제 이 관점인데 저는 지금은 위험을 회피할 정도라고 아직 보진 않아요. 뭐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과열이고 인플레가 더 지속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오히려 지금 그렇게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지금 유지가 되더라도 왜 FED가 계속해서 일시적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인플레 통제를 위한 금리를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인플레는 우리가 얼마든지 카드가 있어. 이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 막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통제하기가 쉬워요. 근데 디플레이션 통제가 더 어려워요. 디플레이션은 뭐예요? 경기 침체 아니에요.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없고 생산이 둔해서 가격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인데 그거 정말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 디플레를 방어하려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유동성을 공급을 해놨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물가 상승하는 거 당연하죠. 돈을 그렇게 풀어놨는데. 그거 잡으려고 금리 지금 올린다? 못해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상반기에 금리 올라갈 때 주식시장 떨어졌죠. 근데 금리 낮아지니까 어때요? 모든 악재가 다 그냥 흡수돼 버리잖아요.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관건은 유동성이에요. 시장이 이만큼 올라온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하면 시황이 보이는 건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 유동성을 지금 해소할 수가 없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 이 기간 동안 주식시장 쉽게 큰 충격 받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FMC에서 이번 주 FMC 있죠. 이번 주 FMC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할 거예요. 기존의 입장일 텐데 거기에 조금 약간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테이퍼링이나 이런 거는 뭐 그냥 논의 정도를 할 거고 여러분들 많이 신경 쓰지 않는 뭐 레포나 이런 쪽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거예요. 뭐 스탠딩 레포 얘기도 당연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차후에 테이퍼링 했을 때 충격을 제한하는 조치 같은 것들은 지금 계속 해나갈 거예요. 왜냐면 하긴 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일찍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 델타 변이로 인해서 경제 정상화가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FED가 인플레이션 통제하기 위해서 긴축카드 쉽게 못 씁니다. 저는 거의 확신에 가깝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그렇게 못 쓴다. 왜냐? 과거에 항상 통화정책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좀 일찍 썼던 긴축카드는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완화해야 됐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래왔고 역사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 경제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회복과 고용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저는 쉽게 유동성 회수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유동성 회수를 쉽게 못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큰 조정 이게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매크로적인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쉽게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수 무작정 뭐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뭐 8개월간 양봉이고 뭐 그래서 뭐 급락으로 막 비관론이 이상한 예언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뭐 저는 그거 아니다고 봐요. 근데 위쪽으로도 그럼 여기서 그냥 김동현은 뭐 3,600, 700 간다고 보느냐? 그것도 별 생각 없어요. 거기에 지금 생각을 집중하고 있으면 매수도 무리하게 되고 그냥 이런 상황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좀 떨어지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되게 멋있게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되게 고민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고점, 저점이 깔끔하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강한 탄력적인 상승이고, 완만한 상승은요, 넘어갔다가 깨졌다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예, 이런 식이라고, 이런 식. 넘어갔다가 넘어간 자리 또 깨졌다가 깨지나 하면 다시 돌리고 못 넘어가고 내려왔다가 지키고 돌리고 가만히 보면 박스 같기도 하고 상승 같기도 하고 이게 제가 20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화끈하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오영부영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상황이 되게 나빠 보이진 않는 거지. 왜냐하면 돈은 풀려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이 횡보한다고 해서 모든 산업이 횡보하고 모든 기업들이 횡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좋은 산업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좀 나쁜 산업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제가 이런 말 싫어한다 그랬죠. 지수보단 종목 봐라. 이거 되게 약간 지수 봐야 될 때 그런 얘기 하는 건 비겁한 건데 지금은 진짜 지수 보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지수 보면 매수도 못하고 매도도 못하고 괜히 시장 지수 때문에 좋은 주식들 막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건 오히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아마 불안한 건 이런 걸 거예요. FOMC에서 혹시라도 예상보다 지금 다 FOMC 별거 아니라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 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테이퍼링 논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논의하는 걸 논의할 수 있는데 지난번처럼 뭐 그래 봐야 한 요만큼일 거예요. 하락 나오도. 그리고 이번 달 혹은 이번 주에 그냥 지나가면 다음 주에라도 미국 채무한도 이거 협상 제대로 안 되면은 요거는 한번 출렁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래 봐야 한 여기 정도 아니겠냐. 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박스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움직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식 투자는 위험의 관리 통제라고 지금 어차피 뭐 종목들은 괜찮으니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제가 오늘 여기 보여드릴게요. 요 자 상단 이걸 지금 풀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죠. 요 상단 여기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순서예요. 요 오른쪽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순서입니다. 제가 종목을 하나 읽어볼게요. 자 상위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 LG화학, SDI,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차, 포스코, LG전자, 물산, 모비스, SK이노, 뭐 SK텔레콤, 신한지주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 다음 코스닥, 셀트리온, 카카오게임,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SK머티리얼즈, 시젠, CJENM. 자, 코스닥도 보세요. 바뀌었죠? 옛날에는 여기 다 바이오였는데 이제 아니에요. 그죠? 바이오, 게임, 2차전지 소재, 게임, 뭐 IT 소재, 뭐 바이오, 그리고 미디어 엄청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어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IT, 그죠? 얘네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를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 제가 주가가 조금 재미가 없을 거다라 얘기한 건 지금 뭐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 한 11만 5천 원 오면은 그러면 이제 뭐 거기는 사야지. 한 11만 원 제가 11만 5천 원이 아니 11만 원 이야기했었죠. 왜? 지금 하이닉스 떨어지는 거는요. 반도체 비관론이 아니에요.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여기서 맨날 슈퍼 뭐 슈퍼맨 온다고 슈퍼 했잖아요. 슈퍼 아니네. 그래서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뭐 전망이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뭐 서버 디램 수요 당연히 있는 것이고 빈메모리 향도 괜찮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통한 향후 M&A 쪽에서의 뭔가 큰 모멘텀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TSMC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이러한 생산 라인을 삼성전자로 분명히 왜냐하면 3나노급까지 커버할 수 있는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감안하면 사실상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7만 한 5천 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부터는 좀 안전하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는데 뭐 물려 계신 분들께는 뭐 죄송하지만 10만 원, 9만 원대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제가 뭐 7만 원대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속쓰리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오히려 여기는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래요. 여기서는 흥분을 해갖고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는 좋을 것 같다는 긍정 편향으로 샀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동안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차트도 막 되게 그림이 막 꼴사나워지고 그러면은 안 좋은 쪽으로 비관적으로 생각이 편향됩니다. 오히려 안 가지고 있는 지금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뭐 물론 더 좋은 주식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면은 저는 포지션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여기는 매수예요. 저는 여기는 매수라고 생각해요. 저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뭐 당분간 재미없을 거라 굳이 사지 마시라 얘기 계속 했던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사보세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자 주식이라는 게 이제 약간 이런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막연하게 많이 불안해 하시잖아요.
이러다 갑자기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특히 초보자분들. 그냥 근거 없어요. 그냥 올라 있다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근거가 있긴 하지. 뭐 3분기 이후에 뭐 기저효과가 사라질 거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기저효과가 많이 안 떨어져요. 왜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전망이 그렇게 밑으로 이익 전망이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철강도 많이 안 내려오고 화학도 많이 안 내려오고 자동차도 전망이 좋아요, 여전히. 2차전지 여전히 당연히 좋고. 그래서 하반기도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년도 200조까지 지금 영업이익 전망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걸 항상 고민해야 되는데, 내려가면 사야 되는데, 저는 이런 장은 별로 안 무섭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여기서 뭐 많이 떨어지면 10%고 좀 덜 떨어지면 한 5%만 내려가도 이제 매수권인데, 그때부터 오히려 매수권인데, 가격 조정이 고점 대비해서 한 30%까지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죠? 기간 조정 7개월까지 나왔고, 뭐 추세적으로도 요 정도면은 이게 추세가 뭐 꺾였습니까? 상승 추세 하단 레벨 이제 오히려 여기 들어오는데, 그죠? 이거 사야 되잖아요. 그럼 조금만 떨어지면 삼성전자 매수 신호야. 하이닉스 조금만 떨어지면 매수야. 안 무서운데? 네, 별로 무서울 게 아닌데, 저 사야 되는 자리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안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면 팔아야 되는 상황이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뭐 오늘 뭐 다른 얘기들 못 하더라도 이거 너무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산업이나 주식이 뭐 더 좋아지기 좀 어렵고 뭔가 지금이 진짜 피크인 것 같은데, 지금 피크아웃 논쟁 되게 심한데 저는 피크아웃 아니라고 봅니다. 뭔 벌써 피크야? 예? 코로나 실물 아직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뭐 벌써 피크입니까? 피크 아니야 아직. 저는 아직 피크 아니라고 봐요. 뭐 벌써 피크입니까? 돈 풀어가지고 이제 좀 경제 정상화 되려고 막 폼잡고 있는데 무슨 벌써 피크예요? 돈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더 누려야죠 시장이. 이런 큰 돈을 함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더 파티가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피크 절대 아니라고 봐요. 자, 근데 이런 거지. 화장품이 저 아모레퍼시픽이 10만 원 있다가 이게 주가 환산으로 이게 액면 분할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10만 원, 45만 원 얘기할게요. 얘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80만 원에 있다가 450만 원대까지 간 건데, 근데 그때는 이제 중국 유커들이 들어와갖고 뭐 한국 화장품 살 때 제가 계속 뭐라 그랬어요. 중국 화장품 회사는 노냐. 이제부터 여기서 꺾이기 시작하면 이거 이제 끝난다. 이런 거는 꺾이면은 팔아야 되는 주식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고공권에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팔아야 되잖아요. 이건 떨어진다고 매수가 아니에요. 봐봐요. 차트 봐보세요. 얘는 정말 우주의 기운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화장품 다 사줘서 지금 제 말대로 됐잖아요. 중국 화장품 경쟁력 엄청 강해졌죠. 그 얘는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거는 무서운 거죠.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거 떨어지면 물리는데, 이런 거는 미리 팔아야지.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여기 다 팔면 돼 그냥.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그리고 현대차가, 뭐 삼성 SDI가 아까 제가 쭉 보여드렸죠. 차트 다 안 보고 말로 그냥 마무리합시다.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78,000원, 하이닉스 11만 원. 이거 한 5%씩만 떨어지면 그때부터 약간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수권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로소 7개월 만에,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1월달 다 팔라 그랬죠. 그래서 7개월 만에 비로소 저는 투자 의견 매수로 바꿉니다. 그런 자리인데. 네이버가 뭐 카카오뱅크 이제 재료 노출이니까 좀 쉬겠죠. 네이버도 많이 안 떨어질 거예요. 전 네이버 많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아요. 좀 쉴 수도 있는데 이거 웨이브잖아. 그냥 이렇게.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여기서 막 떨어지겠어요? 많이 안 떨어져요. LG화학 뭐 물적 분할 때문에 지금 매수가 강하지 않지만 이거 여기서 팔고 막 떨어질 자리 아니거든요. SDI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살 사람 천진데. 현대차가 22만 원인데 21만 원만 가도 현대차 매수권이거든요. 이게 뭐가 무서워요? LG전자 16만 원, LG전자 15만 원 밑으로 가면 땡큐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금융주 뭐 조정 다 나와 있어요. 떨어져 봤자예요. 이런 장은 큰 조정 안 나와요, 여러분. 쉽게 못 나와요. 내 포지션만 생각을 하지 말고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옛날처럼 뭔가 조금만 뭐 매크로적으로 문제가
작은 게 있어도 우리 시장 막 던지던 옛날 한국 시장을 뭐 글로벌 ATM이라고까지 했는데 그냥 막 그렇게 묻지 마라 한국 시장 매도하지 않아요. 이제는 한국이 거의 뭐 시장은 선진국 시장이지만 아직까지 마켓 그 MSCI 경우에는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이머징에 있지만 거의 시장의 뭐 조합, 예, 시가총액 상위권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선진국 수준이고 포트폴리오가 워낙 코스피 포트폴리오가 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도 그렇게 쉽게 많이 파는 구조 아니에요. 외국인은 왜 이렇게 많이 파냐? MSCI 중국 편입하느라고 한국 줄인 거지. 한국을 뭐 매력이 없어서 파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장세에 대해서 너무 걱정 마시고 좋은 종목들 계속 하세요. 그냥 뭐 근데 주식이 막 빨리빨리 그냥 자판기처럼 돈 넣으면 펑펑 튀는 게 아니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내년도까지 혹은 하반기에 스트레스를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수록 하반기에 혹은 내년에도 지금보다 좋을 산업, 지금보다 좋을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2차 전지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은 못 올라가지만 내년도가 더 좋을 거라고 확신하니까. 그죠? 뭐 환경 관련한 것들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에 더 좋아질 산업들 가지고 계세요. 전장 더 커지겠죠. 배터리, 친환경, 그리고 DDR5가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에 좀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IT 보시는 분은 DDR5를 중심으로 보시고, 그리고 뭐 철강, 화학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뭐 그렇게 할인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저가 매수는 가능해요.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 종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